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가 핵심 정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불교 활성화, 조계종 미래본부가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탈종교라는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세계 영역 9개 분야 사찰별 특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계위원회, 경일, 경선, 돈명, 무상, 성법 스님을 위촉하고 종도를 보살피고 이끄는 역할로 종단에 큰 힘이 돼주길 당부했습니다. 한중일 불교 교류대회에 참석했던 중국 불교 대표단이 태고종을 방문했습니다. 태고종은 서국 천공대사와 태고 보호국사의 법맥에 관한 학술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양국 불교 교류가 더욱 증장되길 기대했습니다. 탄허기념박물관이 탄허 스님 입적 40주기 기념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특별전에는 스님의 삶과 수행을 기록한 사진 자료와 사상과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유목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큰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도 핵심 정책 사업의 하나로 지역불교 활성화를 꼽고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탈종교라는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확장성을 고려해 세계 영역 9개 분야 사찰별 특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달라진 환경에서 신도들의 이탈을 줄이고 새로운 신도들을 모집하는 지역사찰 활성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역사찰 활성화 방안 및 운영 매뉴얼,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세계적으로 탈종교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지역 종교 환경은 더 열악하다며 이에 따라 종교도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와 어려움에 처한 지역 불교의 새로운 관점으로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지역 불교 현실을 외면한 당위론적 주장과 구태의연한 방식은 변화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회에서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지역사찰 활성화 방안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탈종교적 유연성과 확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찰별 특성화 유형 분류를 통한 세분화 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종교 기능보다 복지라든지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큰 사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찰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 관계신도하고의 접점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이와 함께 사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단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수행명상과 상담유식 불교문화 등 지역사찰 활성화의 9가지 특성화 유형과 전문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 소장은 종단 차원에서 특성화 전문사찰 인증제도를 마련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성화 전문사찰이라고 해서 인증제도를 하나 만들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스님이나 종무원들한테 전문가 자격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보자. 유형별 사찰 특화 사업 운영 전문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사찰 활성화 기금을 조성해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역사찰 활성화 운영 매뉴얼에는 우리 사찰 활성화 방안과 추진 계획, 활성화를 위한 사찰 브랜딩이 담겼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 위원회, 경일, 경선, 돈명, 무상, 성법 스님이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전 동국대 이사장 경일 스님, 전 금정 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전 화성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에게 법계위원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중요 위원회로 법계위원 스님들이 종도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시며 큰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일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종도들을 화합시키고 결집해 법계 품서에 여법함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계위원회는 이날 제62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경일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한중일 불교 교류 대회에 참석했던 중국 불교 대표단이 태고종을 방문해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태고종이 중국 불교계를 방문한 것에 답방으로 이뤄졌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를 폐회한 중국 불교 대표단이 어제 오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양주 청년사를 방문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호법원장 해일 스님, 집행부 스님들과 함께 일주문 앞에서 대표단을 맞았습니다.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명생 스님 등 80여 명의 대표단은 상진 스님의 환대를 받으며 대적광전에서 향을 사르고 중국식 예불의식을 올렸습니다. 달마와 해능, 서곡 천공에 이어 태고 보우로 의발이 전해진 정통 종단이라며 태고종을 소개한 상진 스님은 중국 불교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한국 불교 태고종 모든 스님들과 종도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진정한 뜻깊은 날이고 또 한국 불교의 정통적인 맥을 이어받아서 뿌리를 내린 종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회스럽고. 이날 중국 대표단의 청년사 방문은 지난달 상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집행부가 중국 불교계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 불교계의 우호를 다진 데 이어 답방 차원에서 성사됐습니다. 명생 스님은 법의 형제로 청년사를 방문한 대표단의 따뜻한 환대로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하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我们也是怀了这种法门兄弟的情谊到了清凉寺来，一来到清凉寺，受到禅僧法师和各位长老的热情接待，让我们非常温馨，非常温暖，如回家的感觉。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의 홍가사에 깊은 관심을 보인 중국 대표단에 보우국사가 받은 의발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며 서곡 천공과 태고 보우의 법맥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국제 학술대회 개최에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빛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홍가사는 중국에서 우리 보우 스님께서 서곡 천공 스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온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태고종에서는 앞으로 중국 불교와 우호 관계를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他也想到这个中国去办这个研讨会，这是我们很期待，也是一场非常好的这个交流的好事，交往的步数讲好，延续好，发扬好。 태고종의 중국 불교계 방문과 답방으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화쟁위원회 교육원 연수 인증교육 갈등 조정자 싸움을 말려라가 시작됐습니다. 화쟁위원회는 전법회관에서 어제부터 3일간 진행되는 연수 인증교육 중 1일차로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스님의 왜 화쟁인가와 박사 북칼럼니스트의 내 마음 글쓰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신호승 대화 디자이너의 갈등을 회복시키는 대화법과 조영일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의 화쟁의 이해가 열립니다. 교육은 조형일 소장의 화쟁의 방법과 화쟁 실습으로 내일 회양됩니다. 성원 스님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대의 감정을 보듬고 자신의 감정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을 만듦으로써 건전한 새 관계의 계기로 삼는다면 갈등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어기념박물관이 탄어 스님 입적 40주기를 기념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특별전에는 스님의 삶과 수행을 기록한 사진 자료를 비롯해 사상과 철학을 알 수 있는 유목 작품들이 전시돼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자 유불선 3교에 통달했던 탄어대종사. 탄어 스님이 남긴 가르침과 화엄경을 비롯한 수많은 번역본은 지금도 한국 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탄어기념박물관이 탄어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특별 기획전을 열고 스님의 삶을 되짚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가슴에 영원한 명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정말 삶의 지침서가 아닌가. 탄어 스님이 머물렀던 사찰과 동국대학교 등 스님의 삶이 담긴 사진 자료는 물론 사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유목 작품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전시를 직접 소개한 탄어기념박물관장 해거 스님은 작품 중 향상일로에 주목했습니다. 한 길로 높아져야지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이 길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절대 완전한 성공을 못한다. 완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향상일로 해야 된다. 꼭 한 길로 올라가서 성공하라고 써주시는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전은 탄어 스님의 일생과 사상을 볼 수 있는 1부, 업적을 다룬 2부, 승려교육과 인재양성 총 3부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전 외에도 전시와 연계된 해거 스님의 특강도 진행돼 전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탄어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화엄경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일체 유심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진다. 마음으로 태어나고 마음으로 살고 마음으로 떠나간다. 이거 일체 유심조 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마음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본주의 사상이 밝혀진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특별전은 12월 22일까지 탄어기념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불자들에게 한치의 오류 없이 그대로 전하기 위해 의역보단 직역을 선호했던 탄어 스님.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탄어 스님과 대화하고 스님의 사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어제 제20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5대 공통의제에 따른 기관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건학 이념 구현, 교과목 관련 교양 공통교재 집필 완료, 오는 11일 상월결사 4부대중 전법대회, 1월 예정된 동국 건학연수회 일정과 내년 전국 대학생 영캠프 등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사장 동관스님은 공통교재 집필에 수고한 서울 와이즈 합동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국대학교의 두 캠퍼스가 대학생 전법에 솔선수범하도록 각 기관장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참선도량 남해 성담사가 생명살림과 일체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가을 연합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음력 9월 관음제일을 맞아 지난 7일 부산 해운정사, 대구 서봉암 등에서 동참한 4부대 중 500여 명은 조계종 전 종정 진제법원대종사를 모시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찾아 수행 정진하길 다짐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참나를 찾는 수행으로 무상도를 이루면 일체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며 대중은 생활 속에 지혜를 일으키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정진하라고 설했습니다. 동참 대중들은 BTN 붓다회 방송 법공양에 동참한 데 이어 성담사 연지로 이동해 민물어종 천여 마리를 방생해 생명살림을 실천했습니다. 전국 여성불자회 고문 성낙윤 작가가 전통공예 매듭을 신앙의 경지로 끌어올린 개인전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 영빈관 앞 좌우에 손수 수놓은 쌍호도와 쌍학도, 한국주택공사의 한국전통조각보, 영국 대형박물관 한국관, 도포매듭 자주색 등 유수의 작품 활동을 펼쳐온 성낙윤 작가. 작품 매듭을 이어갈 때마다 다림질을 할 수 없어 뜨거운 물을 손에 묻혀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100% 수공예의 작품으로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이번 전시의 백미, 108염주 30개를 이어 만든 이 작품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작품 활동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은 작가가 오랜 기간 사용자의 행복을 기원하는 염원으로 만든 작품들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묻어납니다. 내가 이 108염주도 그렇거든요. 삼천주는 더더욱 이 염주를 만드는 동안은 제가 수행하는 거예요. 참선하고 관세음보살님도 하고 천수경도 하고 또 이제
이 염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타인의 행복을 비는 거지 뭐. 성낙윤 작가의 매듭 작품은 전통 매듭의 계승과 현대화 작업을 모두 챙겼다는 점에서 다방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 작가는 더 나아가 작품 활동을 불교의 영역으로 확장하며 불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염주 등을 매듭으로 선보였습니다. 이건 장인 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는 사실을 그때 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행을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특히 불자로서 창작한 가락지 매듭, 염주와 단주는 장신구나 전통 공예품에 사용되던 매듭을 경건한 신앙의 대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성 작가는 매듭 염주를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플라스틱 염주 만들기가 아닌 한국 전통 문화와 결합한 고급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전통 문화 알리기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국의 1세대 여성주의자이자 언론인이며 작가 그리고 수행자였던 김일엽 스님의 삶과 구도행을 조명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며 자아를 찾아 삶을 개척했던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만날 수 있는 평전, 김일엽 한 여성의 실존적 삶과 불교 철학, 정현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0세기 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며 자유주의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작가이자 언론인. 격동기에 한국 근현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구습을 깨고 자유를 추구한 이렵 스님은 사회의 성차별과 존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를 택하고 삶의 진정한 존재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책 김이렵, 한 여성의 실존적 삶과 불교 철학은 이렵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밝히는 연구서입니다. 김이렵 문화재단의 후원과 아메리칸 대학교 종교철학과 박진영 교수의 11년 연구를 토대로 2017년 미국에서 출간돼 화제를 모았던 책이 5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출간됐습니다. 끈질기게 오랜 동안 연구를 하고 그랬던 것도 이렵 스님에 대해서 계속 읽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한국 여성으로서 겪는 그런 것, 그죠? 한국에서도 그랬고 또한 이제 미국에 가서도 동양 여성으로서 겪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이렵 스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했던 거기에서 그런 거를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이렵 스님은 여성 문제를 다룬 한국 최초의 잡지 신여자를 창간하며 언론인이자 작가로서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한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작가이자 이야기꾼으로 탁월한 소통 능력을 지녔던 스님은 자아와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1933년 수덕사로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여성들이 배운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러니까는 남녀 평등이잖아요. 그럼 이 평등을 하는 것의 그 이론은 어디서 올까? 거기서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아의 추구, 무아라는 자아의 추구, 그거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죠. 책은 전체 7장을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이렵 스님이 출가하기 전까지의 생애를, 2부에서는 출가한 이후 38년간의 생애를 자세하게 조명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 안에서 삶을 포용하려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여성으로서 자아와 자유를 쫓았던 이렵 스님의 삶과 사상은 우리에게 많은 사유와 철학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원주시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와 함께 고독사 없는 원주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원주불교 사업연합회와 원주기독교연합회, 천주교 원주교구 3대 종교는 지난 7일 원주시청에서 협약식에 이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길 다짐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생명 존중, 고독사 없는 원주 만들기 사업에 종교계가 함께해 매우 뜻깊다며 고독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연합회장 해공스님도 3대 종교가 화합해 더욱 활발하게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불교 명상을 통해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활기찬 삶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와 3대 종교는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고독사 예방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부산시청에서 불교와 유교, 원불교, 천도교, 성공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선 스님은 현대사회가 발달할수록 개인의 소외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대책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세미나는 부산 연제구 보건소 신승건 소장의 주제 발표와 토론회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불교 사원연합회 무료급식소 선제공덕회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불교 사원연합회 무료급식소 선제공덕회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남대구 새마을 금고 예술단 초청 공연을 열고 통천사 백년봉사단이 준비한 한 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통천사 주지 선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이갑덕 선제공덕회 운영위원장은 2012년 5월 설립해 10년 넘게 나눔을 이어올 수 있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제공덕회는 통천사, 백년사, 마하야나 합창단 등 10여 개 자원봉사단체가 매주 수요일 어르신 점심 공양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해 우진제약 김대암 대표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의 학부모이자 신심 깊은 불자인 김 대표가 어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를 방문해 베트남 출신 유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김 대표와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말리 타양에 와서 고생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기쁘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온에 신경 쓰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